진수는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혼사만이 살 길이다. 네가 정녕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셈이냐.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선영.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며칠 후 진수는 선영을 만났다. 개울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선영의 모습은 햇살 아래 더욱 아름다웠다. 선영아, 진수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선영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있어요? 진수 씨? 진수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혼담 이야기를 꺼내면 선영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저 별일 아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선영은 진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거짓말. 선영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무슨 일이든 말해줘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장터 어귀. 김노인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과 함께 있었다. 여인은 읍내 갑부의 딸이었다. 김노인은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썼다. 진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몰락한 양반의 허울을 붙잡고 발버둥치는 늙은 아버지. 진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순이는 몰래 진수를 찾아왔다. 오라버니, 정말 그 혼사를 하실 거예요? 순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진수는 순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순이야, 어쩔 수 없다. 집안을 살려야 한다. 순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오라버니는 어쩌고요? 오라버니의 행복은요? 진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행복은 중요하지 않다. 순이는 진수의 손을 잡았다. 오라버니, 제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진수는 순이를 끌어안았다. 따뜻한 온기가 진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듯했다. 그는 깊은 밤, 곤회 속에서 잠 못 이루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히 들려드리겠어요. 그날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진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장터로 향했다. 혼사가 결정되고 나니 선영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장터 어귀에서 선영이 콩나물을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억지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선영에게 향하고 있었다. 선영아, 진수의 부름에 선영은 고개를 들었다. 밝게 웃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떠돌던 혼담 소문을 선영도 들은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그게 혼사 말이다. 진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정말 하시는 거예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쩔 수 없다. 선영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집안 때문에 저를 버리시는 거군요. 버리는 게 아니다. 잠시 미뤄두는 것뿐이다. 진수는 간신히 말을 뱉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스스로에게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선영은 콩나물 시루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선영은 진수를 지나쳐 장터를 빠져나갔다. 진수는 선영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건 진수가 선영에게 혼담 사실을 인정하고 선영은 실망하여 떠나간다. 반응 진수는 후회와 죄책감을 느낀다. 결정 진수는 선영을 붙잡지 못한다.
결과 선영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마을 어귀 정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답답한 마음에 담배 연기만 쉴 새 없이 내뿜었다. 그때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다. 혼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구나. 김노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감돌았다. 진수는 담배를 비벼 껐다. 아버지, 정말 이 혼사를 해야만 합니까? 김노인은 매서운 눈으로 진수를 쏘아보았다. 무슨 헛소리냐? 네가 아니면 누가 이 집안을 일으키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하지만 선영이는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노인은 코웃음을 쳤다. 선영이라니? 천안 소장농의 딸을 아직도 잊지 못했느냐? 꿈 깨거라. 너는 김씨 가문이 장손이다. 김노인은 진수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잣집 딸에게 잘 보여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김노인은 말을 마친 후 지팡이를 짚으며 집으로 향했다. 진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늙은 아버지의 어깨에는 짊어진 짐의 무게만큼이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사건 김노인이 진수에게 혼사를 강요하며 선영과의 관계를 부정한다. 반응 진수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에 좌절감을 느낀다. 결정 진수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못한다. 결과 집안의 압박이 더욱 심해진다. 며칠 후 진수는 혼담이 오가는 박 부잣집을 방문했다. 박 부잣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박 부자의 딸 혜수는 소문대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혜수는 진수에게 살갑게 대하며 환심을 사려 했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듯했다. 혜수의 미소에도 칭찬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부자는 진수에게 술을 권하며 환하게 웃었다. 김도련님, 앞으로 우리 혜수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혜수는 진수의 옆에 앉아 그의 팔에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다. 진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혜수의 비위를 맞췄다. 식사가 끝난 후 진수는 혜수와 정원을 산책했다. 혜수는 진수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도련님은 참 과묵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진수는 혜수의 손길을 피하지 못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혜수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지만 진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사건 진수가 혼담을 진행하기 위해 박 부잣집을 방문하고 혜수와 시간을 보낸다. 반응 진수는 혜수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만 느낀다. 결정 진수는 혜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척한다. 결과 혼담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그날 밤 진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선영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그는 뜬금없이 선영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그는 김씨 가문이 장남이었고 집안을 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별들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선영이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겠다. 하지만 그의 다짐은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사건 진수는 선영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에 괴로워한다. 반응 진수는 선영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결정 진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충동을 억누른다. 결과 괴로움은 해소되지 않고 다짐은 공허하게 남는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도왔다. 마당을 쓸고 닭 모이를 주고 소에게 여물을 먹이는 그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 굳세고 빨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괴로움이 남아 있었다. 관찰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지만 마음은 무겁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진수는 말이 없었다. 김노인은 그런 진수를 못마땅하게 쳐다봤다. 사내가 말이 없어서 쓰나, 즉 답답하기 짝이 없구먼. 김노인의 핀잔의 진수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반응 아버지의 핀잔에 풀이 죽는다. 식사를 마치고 밭으로 향하는 길. 진수는 저 멀리서 선영이 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진수에게 다가왔다. 오빠,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도 힘내세요. 선영의 응원에 진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자신이 싫었다. 변화 선영을 마주치지만 죄책감에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밭에 도착한 진수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쉬지 않고 호미질을 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선영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다. 새참을 가지고 온 순이는 오빠의 땀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진수는 순이의 따뜻한 마음에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다. 그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관찰 동생의 걱정에 죄책감을 느낀다. 새참을 먹는 동안 진수는 문득 지난밤 꿈에 선영이 나타났다는 것을 떠올렸다. 꿈속에서 선영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꿈속에서의 따뜻한 감촉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선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반응 꿈속의 선영을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린다. 오후에도 진수는 밭일을 계속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쯤 그는 겨우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왠지 모르게 허탈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변화고된 하루를 마치고 허탈감을 느낀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어젯밤보다 더 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는 별들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어. 반드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선영이에게 행복을 되찾아 주겠어. 하지만 그의 다짐은 여전히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돌아보니 순이었다. 순이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밤하늘을 함께 바라봤다. 오빠, 힘내. 내가 있잖아. 순이의 따뜻한 말에 진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순이는 오빠의 손을 잡고 가만히 토닥였다. 밤하늘 아래 두 남매는 말없이 서로에게 위로를 건넸다. 진수는 동생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희미하게나마 희망을 품었다. 그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영이와 동생에게 행복을 되찾아줘야 했다. 그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해낼 거야. 하지만 그의 다짐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수는 순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겨우 버텨내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순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는 장남이었다. 울어서는 안 됐다. 아버지 앞에서도, 선영이 앞에서도, 그리고 순이 앞에서도. 순이는 오빠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무 말 없이 오빠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진수의 고통을, 그 짐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순이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한참 후 진수가 겨우 울음을 멈췄다. 그는 순이에게서 떨어져 앉아 젖은 눈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미안하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약한 모습 보여서.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는 약하지 않아. 그녀는 진수의 손을 잡고 힘주어 쥐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우리는 가족이잖아. 진수는 순이의 말에 다시 한번 울컥했다.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짓눌려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자신의 감정은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순이의 말은 그 굳게 닫힌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선영이는 어떡하지? 진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는 선영이를 포기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이는 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마음 가는 대로 해. 선영 언니도 오빠를 많이 좋아하잖아. 두 사람 행복해야지.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녀 역시 오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부잣집 딸과 혼인하게 되면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진수는 순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선영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 역시 저버릴 수 없었다. 그는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선영의 맑은 눈동자가, 순이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고 아버지의 냉정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꿈속에서 그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그의 손을 잡은 선영과 순이는 벼랑 아래로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힘이 다해 두 사람의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퀭한 얼굴로 마당에 나섰다. 아버지는 이미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사랑채에 앉아 있었다. 진수는 조용히 아버지 앞에 섰다. 결심했느냐? 아버지는 진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는 닥쳐라. 아버지는 진수의 말을 자르며 호통을 쳤다. 내 놈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 하지만 헛된 꿈은 꾸지 마라. 이 집안을 일으키는 것만이 내 놈의 유일한 의무다.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버지의 완고함에 절망했다. 아버지에게는 그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중요했다. 선영이는 진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선영이? 그 소장농의 딸 말인가?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라.
그 아이는 내 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선영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이놈, 감히 아비에게 대들어?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수의 뺨을 후려쳤다. 진수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뺨이 얼얼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아버지의 냉정한 눈빛이었다. 다시는 그런 망언을 입에 담지 마라. 아버지는 진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 내 놈은 내일 부잣집 딸과 혼담을 진행할 것이다. 진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야 하는 자신의 운명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순이가 사랑채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진수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갔다. 오빠, 괜찮아? 순이는 진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진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순이는 아버지에게 항의했다. 오빠는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순이를 매섭게 노려봤다. 닥쳐라. 내깎게 뭘 안다고.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맞섰다. 저는 알아요. 오빠는 선영 언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요. 아버지는 왜 오빠의 행복을 망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순이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다. 하지만 차마 때리지 못하고 손을 내렸다. 그는 딸의 눈물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진수는 순이의 말을 듣고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순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순이야,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진수는 순이를 데리고 사랑채를 나섰다. 그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맞설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다음 날, 진수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부잣집 딸과의 혼담을 진행해야 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혼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며 선영이 나타났다. 선영은 혼담 자리에 앉아 있는 진수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수에게 달려갔다. 진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수는 선영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선영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선영아, 미안하다. 진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선영은 진수의 눈물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진수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진수야, 괜찮아.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너를 이해해. 선영은 진수의 손을 잡고 그의 눈물을 닦아줬다. 그녀는 진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수의 행복을 빌어줬다. 그것이 그녀가 진수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진수는 선영의 따뜻함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선영을 껴안고 흐느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선영은 진수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진수야, 너는 이미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선영은 진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혼담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수는 선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선영을 잃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깊은 후회가 남았다. 그는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선영의 희생으로 그는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영원히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행복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아버지의 욕망은 이루어졌지만 진수의 인생은 망가져 버린 것이다. 시간은 흘러 늙은 진수는 마당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선영의 미소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마루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선영의 편지가 놓여있던 자리가 눈에 밟혔다. 이제 그 편지는 영영 읽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선영아, 선영아,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며칠 후 진수는 아버지에게 이끌려 억지로 혼례를 치렀다. 신부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진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다. 혼례가 끝나고 신방에 들어서자 신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진수 씨.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신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 또한 정략 결혼의 희생자였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진수는 아버지의 뜻대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몰락해가던 가세는 다시 일어섰고 예전의 영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진수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밤마다 선영을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었다. 선영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그는 선영의 행복을 빌었다. 비록 자신은 선영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선영만이라도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어느덧 늙은 진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선영과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행복. 그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는 늙은 손으로 낡은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선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수는 사진 속 선영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선영아, 미안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한 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